한국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히 가공식품 산업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싼 가격의 식품을 맛볼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산업이 커지며 이런저런 위생사고들이 잇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한국은 햇섭 도입을 결정합니다. 저번 시간에 햇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식품을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하는 시스템을 햇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햇섭은 1995년 12월부터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의 논의와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알쓸식장은 한국의 햇섭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도입된 분야는 축산 가공 분야였습니다. CJ 이천 공장의 햄 소시지 라인이 가장 먼저 적용했어요. 축산 수산 가공 공정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서 일정 기준을 두고 관리하기가 쉽기도 했고 무엇보다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나 많이 소비되는 품목이라 시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또 사건 사고도 물론 많은 편이었고요. 다만 처음에 햇섭을 적용하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기업의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햇섭을 도입할 때 구획이나 동선도 다시 설정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기들도 많았거든요. 물론 전담팀도 새로 구성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햇섭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한국 역시 자국 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햇섭을 인증받은 업체는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직 국민들의 정서에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포장지 한 켠에 있는 여타 인증 정도의 느낌이었죠. 그러던 중 2004년에 일부 만두 업체가 쓰레기 단무지를 만두에 넣었다는 수사 행정 발표와 보도가 나오면서 식품업계에는 큰 충격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물론 최종 조사 결과 몇몇 업체가 자투리 물을 사용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요. 이 논란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당장 매출의 90%가 급락한 기업이 속출했으며 건실한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때부터 식품기업들은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요. 소비자들을 설득하려면 이제 식품 안전이 필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건 전에 이미 햇섭을 인증했던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혜태의 고향만두나 취영루 같은 브랜드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이 만두 파동의 여파에서 비교적 빠르게 복귀하면서 타 기업 대비 시장 선점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바로 다음 해인 2005년에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한국의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나왔다는 보도가 터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치는 햇섭에서 관리가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보통 인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굽거나 찌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김치의 특성상 이 가열하는 과정이 김치에는 없습니다. 또 배추처럼 노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흙이나 곤충 등 이물이 들어갈 위험도 크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김치 제조업들이 햇섭을 도입하기를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뚫고 업계에서 첫 번째로 김치에 햇섭을 도입한 것이 바로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은 당시 기준으로 햇섭 설비에 약 35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종갓집 연매출이 1,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대신 김치 안전성 논란이 후에 불거졌을 때 햇섭 덕분에 종갓집은 반사 이익을 보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포장김치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고요. 이를 계기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죠. 덕분일까요? 현재까지도 종갓집은 포장김치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2014년부터 빵류, 떡류 및 음료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유형에도 햇섭이 적용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식품군에 햇섭이 정착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90%가 햇섭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학교, 기업체 등 단체 급식소는 물론 식품 운반 및 판매업까지 햇섭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가 생산부터 소비 전 과정에 걸쳐 강화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품 제조업체들에게는 햇섭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수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품질 관리 직무나 식품 전공자들에게는 햇섭 교육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한국식품정보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법정 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햇섭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의 도전을 넘어 안정권에 들어온 햇섭은 이제 스마트와 글로벌이라는 두 키워드를 앞세워 더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햇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알쓸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